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어제는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한 지 꼭 69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제가 저지른 가장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인데요. 세계 인권 선언일에 맞춰 이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형상화한 평화의 소녀상이 전주에서 시내버스에 올랐습니다. 첫 소식 이승환 기자입니다. 분홍색 털모자와 목도리를 따뜻하게 두르고 차가운 맨발에는 버선도 신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시내버스에 오르자 시민들은 손을 어루만지고 벗겨졌던 모자도 정성스레 씌워줍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이런 저기를 안 겪었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아프죠.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하게 짓밟았던 일제 전쟁 범죄. 소녀상은 피해자들이 평생 안고 살아야 했던 고통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그냥 일상에서 지내다 보면 잊기 쉬운데 이렇게 마주하면 좀 더 저희가 인식하고 자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전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시민추진위원회는 세계 인권선언 69주년을 맞아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 지 만 2년이 되는 오는 28일까지 전주 1000번 시내버스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마음이 무겁겠죠. 좀 그 아픔이 있으니까 그것을 시민들이 보고 많이 좀 느낄 것 같은데 저도 생각이 그렇고요. 고창에서도 위안부 피해자인 고 최선순 할머니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위안부를 다룬 영화 귀향의 모티브가 된 강일출 할머니도 함께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말이 없지만 후손들에게 일제의 만행을 용서는 하되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웅변을 전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라북도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3년 전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형 기술 창업이 말뿐에 그치고 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뒤 창업한 업체들을 살펴보니 혁신형 창업은 거의 없고 기존의 생계형 창업이 많아 사업의 차별성이 떨어집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최근 3년 동안 혁신형 창업기업 양성에 쓴 예산은 27억 원이 넘습니다. 부가가치가 큰 기술과 지식 서비스를 기반으로 창업 교육과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관련 교육을 받은 뒤 창업에 나선 업체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분식점과 통닭, 카페와 미용실 등 이른바 생계형 창업이 수두룩합니다. 기술형 창업을 늘리겠다고 지금까지 3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썼는데 정작 혁신적인 창업으로 보기 애매한 업종이 대부분입니다. 기술 지식 서비스 창업 부분은 일자리 창업 효과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해서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혁신형 창업을 목표로 야심차게 출발한 터라 예산 낭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창업은 저희도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형 창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형 창업이 더 중시가 되고 또 지원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가 3년째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일자리 예산 지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교육청에서 시 외곽으로 빠지는 쑥고갯길이 출퇴근 때마다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효천지구에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량이 크게 늘어나지만 도로 확장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출근길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습니다. 김제, 정읍등지로 나가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출퇴근 때마다 거부기 운행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차로가 2차로밖에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라도 발생하면 정체는 더욱 심해집니다. 3차로에서 2차로로 좁아지는 구간에서는 병목 현상으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겁나게 막히잖아요 지금. 말도 못하게 막혀 이게. 저쪽 어디요 그 비전대 들어가는 거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면은 눈이나 비 조금 오면 난리가 나요 여기가.
2019년 하반기부터 효천지구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량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도로폭을 넓히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하고 주말에는 엄청나죠. 한 3차선 정도로 빨리 개통이 됐으면 좀 바람이죠. 하지만 전주시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설계비로 5억 원만 반영돼 있을 뿐입니다. 수정 예산에서 한 5억 정도 확보가 되면은 설계 내지 기본계획 타당성이 오고 실시 설계할 예정으로 있고요. 2km 구간의 도로폭을 18m에서 35m로 확장하려면 3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산 투자 없이는 효천지구의 교통 대란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크게 오릅니다.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에선 고용주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에서도 부담이 너무 크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귀농에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박원희 씨. 박 씨는 요즘 내년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2명을 구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가 한 달에 40~50만 원은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딸기 값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인건비에 임대료, 재료값 등을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인들 중에서 버틸 수 있으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정했습니다. 2020년에는 올해 대비 55%나 높은 만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이처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노동 집약적 산업인 농업 분야에도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년에만 1인당 인건비가 지금보다 월 평균 23만 원이 오르고 2020년에는 80만 원이 오르게 됩니다. 전북 농가의 농업소득이 월 평균 82만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농사를 지을수록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달리 농업 분야에는 정부의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이런 계약을 통해서든지 해가지고 최저임금의 한 70~80%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근로자의 임금을 준다고 보면 농가들도 좀 부담감이 좀 덜어질까. 전라북도의회 등 전국 시도의회에서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최저임금 문제, 이번에는 근로자 입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경비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아파트 입구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올라 경비원 4명을 줄이는 문제를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제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많은 이게 논의가 되는 건줄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저도 이제 유심히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아파트 경비원 등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월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경우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측은 월 보수가 190만 원을 넘는 경비원이 많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비원들은 적다고 말합니다. 상여금하고 아까 연차 이거에 들어가면 넘는다는 190만 원 이상, 195만 원 준 데도 있어요.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의 기본금만 놓고 봐도 하루에 15.5시간을 일하면 지원 기준인 19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경비원만을 고려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 자체를 바꾸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상황은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재정 상황과 가족들과의 협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몇 가지를
제대로 보완해 나가는 측면으로 지금은 이제 봐야 되지 않느냐. 정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경비원과 같은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순창군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에서는 노인들이 공연과 전시회 등으로 꾸민 청춘제가 열렸습니다. 시군 소식 김진형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내년부터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순창군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영업한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2년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해 저신용자도 3천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은행 금리 인상으로 영업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창업 희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남원 평생교육예술제가 남원 노인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남원 노인복지관 교육생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1년 동안 배운 춤과 연주 실력을 선보였고 서예와 그림 등 다양한 전시회도 열어 배움의 기쁨을 만끽 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특기 활동이나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지 씨가 우체국과 한국전력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혼자 생활하는 노인들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는 안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들 기관은 우편물 전달과 정기 검침 과정에서 독거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해 김재 씨에 알리게 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북의 닭과 오리를 키우는 가금류 농장과 축산 차량에 대해 오늘 자정까지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영암 종오리 농장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전남과 전북, 충남 등 6개 시도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 중지 기간에 해당 지역 농장에서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기간제 근로자의 95%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국토정보공사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체 기간제 근로자 299명 가운데 95%인 28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정보공사는 기간제 근로자에 이어 파견과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작업도 조만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혁신도시와 만성지구를 교육특구로 묶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혁신도시에 중학교가 2곳밖에 없어서 이전 기관 직원들의 불편이 크다며 이 민원을 해소하려면 혁신도시 교육특구를 신청한 뒤 중학교를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주 이사장은 교육부가 중학교 신설에 부정적이지만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큰 문제가 없다면서 정치권과 전북혁신도시의 교육특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전북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5%를 차지하고 있지만 2040년엔 38.8%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출산율 감소 등을 이유로 전북의 고령 인구 비율이 급증함에 따라 2040년엔 전북 가구의 52.5%가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구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전북의 고령자 가운데 암으로 숨진 사례는 남녀 모두 폐암이 가장 많았고 이어 남자는 간암, 여자는 대장암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에 무료로 과일 간식이 제공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정부가 농가의 소득 증진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매주 한 차례씩 초등학생들에게 과일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일 간식 비용을 정부와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9시 30분 들기해 군산과 김제, 부안 등 6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익산 2, 전주 0.8cm 등 대부분 지역에 1cm 안팎의 눈이 내렸고 일부 지역에는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이번 우는 내일 낮까지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3에서 10cm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도로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영하권의 강추위와 함께 눈 소식도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의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제시 진봉면 신포마을 주민들이 43만 원, 김제시 진봉면 해막마을 주민들이 23만 4천 원, 김제시 진봉면 중앙마을 주민들이 12만 3천 원, 김제시 진봉면 가신성마을 주민들이 4만 원, 완주군 봉동읍 갈리마을 주민들이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